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포터즈 17기 저스티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업 팀입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건축학과의 교수로 있고 네. 세부 전공 분야는 당연히 셉테드 쪽이고 셉테드 외에도 뭐 이제 건축 설계를 이용해서 네. 테러 같은 거 예방하는 기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셉테드 이론을 건축 계획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니까 미리 사전 공부는 좀 했을 거고 네. 셉테드에 뭐 여러 가지 원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가장 건축 쪽에 적용할 때 중요한 점들은 이제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되는데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반짝하고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담장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결국은 영역을 경계짓는 그런 장치로서 담장을 쓰는 건데 그 담장의 역할은 그걸 타고 넘을 수 없게 하는 접근 통제의 목적 그런 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담장을 넘어가게 내보는 밖에서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모든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지 어떤 특정 단계는 아주 강화를 해놓고서 어떤 다른 한 단계에서 허점이 있다. 이런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자면 저 이제 문을 보세요. 문을 보면 재질 자체가 쇠로 돼 있고 강철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시간 장치도 보면은 뭐 어떻게 부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저쪽에 경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행히 경첩이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현관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경첩들이 밖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긴 드라이버나 그 흔히 공사장에서 빠루라고 부르는 그런 그 도구 이런 거 가지고 금방 풀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거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 문이 뜯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만 강화하고 다른 레벨에서 그거를 갖다가 고려를 안 하면은 역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모든 레벨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죠.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셉테드 관련 사례 중에서 건축 계획과 범죄 예방 측면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공유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몇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보면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경에 그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지하주차장에 그런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내가 2009년인가에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 70%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 70%도 안 되는 게 아니라 70% 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거를 벌써 설치가 돼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도 이걸 모르나 했더니 그냥 일상적으로 지날 때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하주차장에 비상벨이 있는데 한 요만한 크기로 빨간색 그 표시돼 있고 버튼이 있는 게 비상벨이잖아요. 네.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깜깜한 밤에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 그랬을 때 주변에 가면서 그런 크기의 비상벨이 있을 때 그게 쉽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 평상시보다 더 그거는 패닉 상태에서는 더 주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기둥은 다른 기둥하고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자. 그러니까 붉은색 기둥을 중간중간에 세우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빨간 기둥에만 가면 내가 도움을 청할 길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가지고도 그거는 이제 어느 건설사의 연구 프로젝트로 이제 해가지고 그 건설사에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강남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범죄 예방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기둥의 색깔, 비상벨 설치 기둥에 색깔을 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네가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교수님한테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분은 취소가 됐는데 혹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그 구의 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하는 거에 문제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뭐 나야 뭐 그건 아무 문제 없다. 뭐 나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겠죠. 네. 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거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사회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셉테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적용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과 그 사람이 만든 인공 환경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지역이나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컬데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컬데작이라는 거는 환영 도로를 얘기를 해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차들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그 길로 나오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도로 형태가 주택가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환영도로 주변에 있는 집들은 서로가 다 이렇게 마주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집들을 내 집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도로 형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컬데작의 주변에 있는 집들은 뭐 이런 십자형 관통도로나 뭐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범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네. 범죄 발생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양의 경우는 담장이 없죠, 거의. 네. 다들 뭐 알겠지만은 담장이 설 수 있다고 해도 아주 낮은 높이에 그런 상징적인 담장밖에는 없는, 그러기 때문에 시야가 다 모든 집에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담장을 해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상대방 저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가시성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힌 골목,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통행량이, 관통하는 사람이 없고 통행량이 적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범죄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주거 문화에 따른 뭐 특성들이 되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1세대라고 불리고, 공동체 강화 개념이 반영된 주민 참여를 통해 위험을 개선하는 2세대가 있다고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2세대 주민 교육 및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1세대에서는 네. 소위 오스카 뉴만 같은 사람의 디펜서블 스페이스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이제 범죄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단적인 예로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뉴욕의 주택가에서 네. 한 20년 전 얘기인데, 젊은 여성이 그 비명을 지르면서 한 20분 동안 범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는데, 결국은 그 칼로 20여 차례 찔린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새벽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그 비명을 듣고서 잠이 깨서 밖을 내다본 주민이 꽤 여러 명이었어요. 아무도 신고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 돼야지 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뭐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고 좋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수상한 행위가 쉽게 목격될 수 있게 하고 하는 건데, 목격하면 뭐하냐. 신고 안 하고 뭐 누가 대신 도와주러 나가고 뭐 이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쫓기는 여성이 자기 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집에 있는 방망이라도 들고 나가겠죠.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세대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연대가 강하고 유대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은 내가 거기에 개입할 모티베이션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면 주민들 간에 서로가 수상한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를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세대 셉트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내 기억으로는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9개 지자체에 그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공동체 강화하는 그런 그 프랙티스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그런
그 2세대 셉테드의 취지대로 공동체 강화가 셉테드의 중요한 그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그 효과를 보기라는 거는 그 사실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뭘 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얼마에서 얼마로 강화됐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 같은 거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한 건축 설계를 셉테드의 원칙에 적용해서 더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구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공간의 가시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AI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분명히 AI가 지금 뭐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 셉테드에서도 당연히 그런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스마트 CCTV,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도시 내에 CCTV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CCTV들이 비추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 계속 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CCTV가 기존에 있던 배경에서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 선을 뭐가 넘으면은 알람을 해달라 하면은 누가 침입을 하면은 알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능형 CCTV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결국 다 AI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로는 뭐 그 우리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사후 대처잖아요. 사람이 이미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범죄자를 잡는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조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모자를 푹 눌러 쓴다든가 혹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든가 뭐 가슴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저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들의 티피컬한 그런 행동 패턴이다 한다면은 그런 거를 AI들이 캐치를 해서 전조 행동을 캐치해서 경찰에 그 신호를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바로 근처에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AI를 활용한 그런 범죄 예방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